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 혹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언 거부를 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개별적 신문사항 들어보시고 신문 내용에 따라서 일부 혹시 답변 가능한 부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관련돼서, 예. 제가 두 차례, 총 세 차례 걸쳐서 증인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관련된 우리 변호사들의 조언과 그 현재 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좀 오늘은 좀 증언을 종합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한수 피고인이 이제 본인 사건과 관련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진술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증인 신문 기일을 좀 어렵게 마련을 한 자리인데요. 나중에 변호인 신문상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데는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되니까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에서 먼저 주신문 진행해 주십시오. 예, 구승기 검사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는 박한수 정구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호칭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아까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2025년 12월 1일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9일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재판장님, 이건 제가 증언을 전체적으로 거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내 개별 질문에 네. 좀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그때 진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증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언 거부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당시 증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한 것인지 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문은 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 2024년 12월 3일 23시 15분 20초경, 23시 20분 22초경, 23시 28분 46초경, 23시 30분 30초경, 23시 34분 27초경 및 24년 12월 4일 00시 48분 26초경 윤석열로부터 비와폰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되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후반 통화는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까 체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같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답은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 40번 질문과 관련해서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출입 봉쇄가 되어 있을 때 국회 산문 쪽 담을 넘어서 들어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기동대원들이 고착, 소위 고착이라고 해서 둘러싸는 행동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은 모르시나요?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할 것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오늘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번 조사받고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도 여러 번 나가신 겁니까? 예. 예, 거기서는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특히 박한수 피고인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사안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성 이런 거를 참고해서 제가 사실은 수사기관에 구속이 돼서 있을 때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경찰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경찰병원에서
경찰 병원 수준의 치료는 한계다.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추진할 만큼 정말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기억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겪고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기억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같다. 그래서 진술을 일부 바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양쪽 검사님 측이나 피고인님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증인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 사실은 최근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이제 지금 항암 치료의 어떤 그런 주기를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에 증언했던 내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는 답변을 하셨고 혹시 나중에 다른 또 기억이 반하는 사실들이 발견되면 또 생각나시는 대로 다시 변경한 것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본인 기억에 맞게 진술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평소에 그 박한수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관계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잘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사령관님 전화를 받고서야 사령관님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아까 통화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하셔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 피고인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김용현 장관님이 기업 선포되기 전에 그 비아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예 장관님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첫 통화로 기억을 하시고 네.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하셨습니까? 네. 그 이후의 통화에 대해서는 혹시 피고인이 그때도 국방부 장관의 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첫 휴대폰 전화를 했습니까? 번째 통화만 비아폰으로 하신 것 같고 네. 두 번째 통화랑 세 번째 통화는 일반 폰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통화 처음에 제가 수사기관에서 증언할 때 박한수 사령관님하고 저는 사실 전화를 2번 한 줄 알았어요. 실제로 3번이었는데 그래서 그 폰 통화 기록을 보면서 제가 2번 통화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까 피고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신 것 같은데 이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하셔서 그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통화를 한 것과 혹시 피고인이 통화를 한 것 내용이 헷갈렸을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예, 겁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혹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네.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경찰청장으로 8월 달에 취임해서 그때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 차례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6차례 정도 전화가 있고 이곳저곳에서 계속 전화도 오고 보고도 받는 그런 좀 경황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무슨 컴퓨터 기록처럼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뜯어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보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혹시 헷갈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술은 하신 겁니까?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십니까? 아까 박한수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시고 목소리도 처음 들으셨을 텐데 2번 혹은 3번 통화를 하시면서 그 처음 이제 들어보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보통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와 피고인 목소리가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어떤 부분에서는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대통령과 우리 사령관님 전화만 붙들고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